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지난주 우리 장이 출렁거려서 매매들은 어떠셨는지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 그래서 2.1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48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0선위로 마무리되었고 외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이 매수해서 어느 정도 방어선이 구축되는 모습입니다만,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 양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인의 대량 매도는 다음 주 추가 조정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단 금요일 외인은 장중 선물을 1조 매도했으나 장 막판에는 2천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반등의 여지는 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장이 경기 침체 우려의 부각으로 하락 마감한 점은 우리 증시에도 부담입니다. 이번 주는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월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감 속에서 눈치를 보는 조정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은 하반기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인증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어려운 장이었지만 저와 같이 하는 정방 식구들 그리고 무료방 식구들도 좋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무료방 종목도 S트래픽 상한가였고 현대코퍼레이션 최대 13%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정방 종목들은 살아있는 재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한 거니 이 인증을 공부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인증과 같은 인증도 있을 겁니다. 종목은 한번 매매하고 끝나면 안 되고 눌림목에서는 재매수를 해야 합니다. 좀 비속어 같지만 좋은 종목은 뼈까지 발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 인증 종목들에서 눌림목 매수 찬스를 한번 노려보세요. SG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상한가를 갔죠.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SG는 3번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월요일은 1번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로 슈팅을 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친환경 아스콘주 정부 인증 국책 사업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는 지속 매수 매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자사주 매입 단가가 1,800원대입니다. 사실상 세력 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 슈팅 주고 윗거리를 주면서 매집을 더 한 거죠. 이처럼 공시에서 자사주 매입을 확인하고 끝난 종목은 그 단가를 파악하고 추적하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눌림목에서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지만요. 디모아, 새로운 교육 테마주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급 종목입니다. 역시 눌림목에서는 매수 기회를 가져보세요. 다음은 오리엔트 전공, 세력주죠. 이게 왜 세력주인지는 공부해보세요. 제가 세력주라고 언급드리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위에 SG도 세력주였습니다. 오리엔트 전공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눌림목 잘 잡아보세요. 넥스트칩,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대장주입니다. T로보틱스, 최근 로봇 대장주입니다. 에이프로젠 HNG, 아주 강한 세력주입니다. AB기명, 교육주죠. N인육률, 교육주, 명실상부한 대장급입니다. 세토피아, 히토류, 새로운 대장급입니다. 네오팩트, 세력주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이제는 눌림목 찬스는 잡지 마세요. 이구산업, 구리주 대장입니다. 디알텍, 지뢰주의자,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무료방에 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용 주인데 코로나 이후 최근 마약 진단 재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증한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가 안 좋아서 저희는 주도 섹터보다는 테마 섹터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주도 섹터와 테마 섹터, 무엇이 다르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도 섹터란 보통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구분을 하는 섹터는 주도 섹터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좋아야 주도 섹터가 나오는 거죠. 반면 테마 섹터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나옵니다. 일본 방사선 오염수 섹터, 공교육 강화 섹터, 흑연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지수를 견인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종목 장세를 이끌어왔던 강한 섹터였습니다. 보통 상한가가 나와야 일정한 테마 섹터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이런 테마 섹터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라서 이런 장세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아니 이런 장세뿐이 아니라 장이 좋을 때도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테마주 매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단기 자금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1번 30%에서 50% 정도, 2번 60%에서 70% 정도, 3번 매일매일 다르지 않겠습니까? 4번 아몰랑.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약 65%가 단기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리 많은 자금이 단기 자금이니 우리나라에서는 테마 순환매가 참 빠른 겁니다. 즉 이 단기 자금 대부분은 시장 주도 세력이 움직이는 거니 우리도 쫓아가야만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늘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기 쉽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일단 단기 매매는 중장기 매매와 다릅니다. 단기 매매의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본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단발성이냐, 일정 기간을 끌고 갈 재료이냐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끌고 갈 재료라는 판단이 들면 혹 이미 상승을 했더라도 눌림목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 재료의 크기 등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 별도의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재료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기술적 자리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기술적 자리가 불안하면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즉 역배열 등에서는 상승을 하다가도 저항대 매물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좋은 재료가 나오고 차트를 보면 이미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세력들이 준비한 거 아닐까요? 그 다음은 회사를 봐야 합니다. 너무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연속 적자라든지 이런 기업은 단기 매매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중장기 매매는 이 단기 매매의 역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중장기 매매에서는 이 섹터의 전망, 기업에 대한 평가, 기술적 자리 이런 순서가 좋습니다. 이 테마주 매매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대장주 매매입니다. 테마주에서 대장주와 졸병주는 그 상승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대장주 매매를 해야 하고 정대장주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대장주까지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 매매에서 최근 변화된 트렌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번 대장주가 되면 거의 그 종목이 지속 대장주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 정도 다른 종목이 대장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횟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섹터 이러면 어느 종목이 대장이구나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장주가 자주 바뀝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장주가 바뀔까요? 첫 번째가 신규주입니다. 대장주는 보통 그 섹터에서 회사가 좋은 종목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상장주는 막 상장된 것이니 기술 특례 상장을 제외하고는 보통 재무가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테마주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유가 과거 대장주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상장주 꿈비가 대장입니다. 양자암호의 과거 대장주는 우리네 KCS 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상장주인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지난주는 교육주가 핫한 섹터였습니다. 교육주 그러면 누구나 애니능률, YBM넷을 대장으로 떠올립니다. 이번에도 물론 애니능률이 대장주로 치고 나갔습니다만 유비온이 다시 앞서면서 이 연상 대장주를 차지했습니다. 유비온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런 트렌드니 어느 섹터가 움직일 때 그 섹터에 신규 상장주가 있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 급락하니 늘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외했던 종목이 대장주를 하면서 대장주 교체가 자주 생깁니다. 충전기 섹터를 보면 금년도 첫 번째 상한가는 RT캐스트였고요. 이후 휴맥스홀딩스, 디스플레이텍이 대장을 번갈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 S트래픽이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을 다시 바꾸었고 지난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유라테크가 대장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움직인 흑연 섹터를 보면 과거 대장주는 크리스탈 신소재였지만 이번에는 늘 졸병급이었던 상보가 대장을 치고 나갔습니다. 펠라이트 섹터가 처음 생기고 삼화전자가 대장을 치고 나갔으나 이후 삼화전기가 대장을 한 데 이어 상신전자가 대장을 했습니다. C큐브 등 대장을 노리는 종목이 많은 섹터입니다. 로봇주가 올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T로보틱스까지 대장을 돌아가며 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섹터가 많아졌습니다. 이리 대장주 교체가 자주 되는 섹터에서는 일단 소외되었던 종목이 대장주를 하면 과거 대장주에 연연하지 말고 신규 대장주의 탑승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또 대장을 하지 않았던, 즉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현 대장주와 잠재 대장주에 반반씩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최근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테마주에 대한 공부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로드한 영상 엔벨로프 대형주 매매 활용법은 잘 공부들 하셨나요? 다른 종목들도 적용을 해보셨는지요? 다른 공부도 그렇겠지만 주식 공부는 자꾸 사례를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본인 것이 되니까요. 이것은 마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이해된 것 같았는데 복습하지 않고 시험 보면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 생각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공부도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고 사례를 추적하고 이래야 본인 것이 됩니다. 지난주 드린 대형주 엔벨로프 활용법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대형주에서는 엔벨로프 기간은 20일, 등락률은 5%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몇 종목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기아입니다. 1년 동안만 하더라도 4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매매할 때마다 10% 수익이 아니라 7% 수익만 계산하더라도 4번 하였으면 약 20% 이상은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매매법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엔벨로프 하단에서 매수한 것이 엔벨로프 상단을 닿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수가를 건드릴 것 같으면 일단 약수익 매도하고 다시 엔벨로프 하단에서 매수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아는 지금 다시 매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4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습니다. 4번 매매를 했다면 20-30%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지금은 다시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많이 하락을 해서 많은 네이버 주주님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락 횡보하던 네이버에서도 3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는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다른 대형주들도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것이 됩니다. 모든 기법은 100%는 아닙니다만 원칙적인 손절매 라인만 잡고 운영하면 누구든 어느 누구의 계좌든 벌겋게 타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정말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법까지도 공개 드릴 겁니다. 많이 알려주세요.